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010년 9월 11일 일반 순경 2차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석을 해놓은 것이 앞쪽에 일단 제공이 됐는데요. 문제가 사실은 골고루 일단 출제가 되기는 됐습니다. 단 두 군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비교경찰론에서 전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요. 경찰학개론 안에 들어있는 강론 안에 보면 수사경찰 부분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경찰서나 경찰철학 부분에서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행정법에서 5문제가 몰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쏠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01년도에 출제되었던 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옆에 특징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형인지 무슨 뭐 박스형 개수 문제인지 아니면 단답형 문제인지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 패턴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대부분 여러분들이 맨 앞면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경찰 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틀린 것은 3개입니다. 기억, 니은, 리을 3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억, 디귿, 리을 이 3개인데 문제는 기억본에 보시면 고대에서의 경찰 개념은 라틴어로 폴리티아에서 유래된다. 여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들이었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정치가 다 혹은 모든 헌법을 다 경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본은 뒷부분이 틀려있는 상태이죠. 그 다음 니은번입니다. 경찰국가 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교, 그리고 군사, 재정, 사법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가 되고 내무행정이 다 경찰 영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복지 증진도 경찰권 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은 타당하죠. 그래서 니은번은 옳고요. 그 다음 디귿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 위생, 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일반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안경찰을 포함한 게 아니라 제외했습니다. 보안경찰을 뺀 나머지만 일반 경찰관서에서 일반 행정기관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보안경찰은 예전에나 지금에나 경찰이 계속 맡고 있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경찰을 제외한이라는 말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려 있습니다. 리을번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티토 판결이 아니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이 티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의 효시가 된 내용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여기에 진짜 맞는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기억, 디귿, 리을 3개가 일단 틀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설명형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에서 공공의 안녕의 개념 요소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법 질서의 불가침성, 두 번째는 국민, 즉 개개인의 자유와 법익에 관한 권리에 관한 불가침성, 그 다음 세 번째는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관한 불가침성인데 그 중에 개인의 권리 및 법익에 관한 불가침성에서 가장 소중한 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적 가치나 무형의 권리도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경찰 부패 혹은 일탈과 관련된 여러 견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이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소개를 맞게 했고요. 2번은 전체 사회 가설에 관한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미국의 시카고 경찰에 관한 문제이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는 휘슬블로잉이라고 하는 내부 고발로서 경찰 부패에 대한 반응에 관한 문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휘슬블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의 기본과는 정반대되는 태도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죠. 4번은 리드오퍼 그리고 로버트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 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 단계에서 폐지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 부패가 나타난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부패의 원인이 되는 어떤 요소들을 유입 단계에서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칙적으로 썩은 사과 가설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번은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 원인 가설과 내용 부분이 맞지 않은 것이죠. 물론 리드오퍼와 로버트 바커라고 하는 이런 주장자들이 구조 원인 가설이라는 것을 주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조 원인 가설은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참내기 경찰관들이 들어왔을 때 선배, 즉 고참 동료들이 부패를 사유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4번이죠. 주어 부분인 구조 원인 가설과 뒤쪽의 내용이 서로 안 맞습니다. 뒤쪽의 내용은 썩은 사과 가설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